안녕하세요. 황녀의 싸다고 토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황녀 사연은요. 큰며느리가 작은 동서와 본인을 편애한다고 생각이 들어 시어머니와 대판 싸우고 등을 돌려버린 사연입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저는 맞벌이 부부이고 결혼한 지 9년차 되었네요. 신랑은 2남 1녀 중 둘째이며 저는 외동이었는데 5살 때 친정 엄마가 돌아가시고 22살 되던 해에 친정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때부터 결혼하고도 시댁의 배려 덕분에 지금까지 쭉 제가 차례 제사 모시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친정집 제사로 형님과 시어머니께서 싸우고 저랑도 싸우게 되었어요. 싸운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시댁은 걸어서 딱 5발자국, 말 그대로 누우면 코 닿는 바로 옆집이세요. 원래 시부모님께서는 아주버니한테 주시려고 사놓은 집인데 형님이 직장과 멀다는 관계로 그래봤자 30분 거리인데 거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에게 기회가 와서 저희가 들어와서 살게 되었어요. 항상 명절 때 시부모님의 배려로 명절 아침에 저는 저희 집에서 차례를 지내고 난 후 바로 시댁을 가지만 전날부터 어머님과 장보고 음식 준비하고 다 합니다. 형님도 가까이 살고 계시지만 오시지 않아도 어머님, 형님한테 아무 소리 안 하시고 어머니랑 저만 장만을 합니다. 아버님은 신랑과 함께 애들 봐주시고 아주버님네는 전날 저녁에 오셔서 자고 아침에 차례를 지내요. 싸움의 원인은 바로 제가 차례 지낼 때 없다는 겁니다. 형님 말은 왜 자기만 차례 준비를 하냐는 불만인 것이었어요. 전 저희 집에서 차례를 지내고 난 후 후딱 차례상을 치우고 바로 옆집에 있는 어머님 집으로 넘어가서 같이 밥상을 차리고 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다들 아침 먹고 나면 아주버니네 바로 처가로 보내세요. 형님 가시고 나면 저는 뒷정리 제가 다 하고 마무리까지 다 합니다. 저는 친정도 형제도 없기 때문에 명절 내내 시댁에서 보내고 있어요. 무엇보다 아주버님네는 한 번도 신우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처가로 갔어요. 상 치우고 설거지 모두 어머님이 도와주시고 제가 거의 다 해요. 그런데 단지 제가 차례 준비부터 차례 참석까지 안 한다고 형님이 트집을 잡고 뭐라 하는 겁니다. 다 장만해 놓은 음식 놓고 참석만 하시면서 저보고 양심도 없다고 하네요. 형님께서 결혼을 했으면 시댁 차례가 우선이지 왜 친정 차례를 챙기는 거야? 하면서 전화를 해 뭐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만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말했죠. 음식 준비는 제가 다 하잖아요. 했더니 어머님이 하시는 거 옆에서 거드는 정도 하는 거지 하는 건 아니잖아? 하더군요. 너무 화가 나서 치사한 것 같아서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해야겠네요. 형님은 아침 먹고 설거지는 기본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바로 친정 가잖아요. 저는 시댁 명절 내내 있으면서 친척들 오시면 다 대접해 드려요. 했더니 그야 나는 친정에 있고 동서는 친정에 없잖아?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나를 보고 싶어 하지만 동서는 보고 싶어 할 사람이 없잖아. 동서는 대체 집에서 뭘 배웠어? 하시면서 저에게 욕을 하시더군요. 그러더니 이번 명절부터 차례 준비도 같이 하고 참석도 같이 해. 그렇게 말하시고 전화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순간 어처구니가 없어서 얼음이 된 것처럼 한 곳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친정 부모님이 안 계시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었어요. 시댁 어른들도 저를 배려해 주셔서 허락한 일을 가지고 자기가 나서서 이렇게 저한테 욕까지 하면서 나서서 막말하는데 너무 서러웠습니다. 일을 하다가 잠깐 짬내서 나와서 전화를 받았는데 저는 도저히 이대로 일을 할 수가 없어서 비상 계단으로 가서 잠깐 앉아 있는데 자꾸 눈물이 쏟아지더군요. 한참을 울고 있는데 마침 신우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그래서 울음을 그치고 최대한 아무 일 없듯 전화를 받았어요. 신우이는 언니 제가 명절에 갈비 가져갈 거니까 사지 말아요 하고 말하다가 멈추더라고요. 제가 울고 있던 터라 목소리가 안 좋게 느껴졌는지 신우이가 꼬치꼬치 묻는데 저도 모르게 서러움에 복받쳐 울며 신우이한테 다 털어놓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신우이가 시어머니께 말씀을 드렸더라고요. 어머니께서는 저희와 형님네를 퇴근하고 집으로 오라고 하셨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낮에 있던 일 때문에 부른 걸 모르고 무슨 큰일이 있어 부르셨나 싶어 퇴근하고 서둘러 시댁으로 갔어요. 퇴근하고 시댁에 갔는데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시고 형님네만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순간 제 머릿속에 낮에 있었던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설마 신우이가 어머님께 말씀을 드린 걸까? 고민하고 있으면서 저녁을 먹는데 아주버님 내가 오더군요. 어머니께서는 식사를 하시다가 마시고 저와 형님을 앉혀놓으시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은 형님한테 이제 큰애 너는 전날 와서 작은애랑 명절 음식 장만하고 이것저것 책임지고 일해라. 이제는 내가 늙어서 작은애랑 둘이서 힘이 붙인다. 그리고 작은애는 부모님 지방 다 가지고 와라. 앞으로 여기서 같이 지내자. 그리고 큰애는 이제 명절 때 친정 가지 말거라. 라고 하셨어요. 저는 바로 네라고 대답했지만 형님은 어머님께 대들었어요. 이런 게 어딨어요. 제가 낮에 동서한테 한 소리 한 거 혹시 동서가 다 까발렸나요? 아니, 제가 못할 말 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러세요? 그렇잖아요. 누가 시집 왔는데 친정 차례 다 지내고 와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다음 명절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참석하라고 따끔하게 말했을 뿐이라고요. 어머님이 못하는 거 제가 해드린 건데 뭐가 문제냐고요. 라며 큰소리치며 어머니한테 대들었어요. 어머니께서 듣다가 아니 내가 큰애 너한테 언제 작은애한테 그렇게 대신 말해달라고 부탁이라도 한 것처럼 말한다? 내가 해달라고 했니? 어른이 내가 가만히 있는데 어디 건방지게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대신 내가 너희 배려해서 설거지 시키지 않고 바로 보내잖니? 작은애는 친정도 없고 형제도 없고 친척도 왕래 없는 안쓰러운 작은애 데리고 설거지 다 시키고 뒷정리까지 시키지 않니? 그랬으면 됐지 얼마나 더 바라는 거야. 음식을 준비해서 차례를 하라는 것도 아니고 다 준비해 놓은 거 그거 차려놓는 게 그렇게 힘드냐? 말이 나와서 말인데 명절 전날 오지 않아도 작은애 명절 아침에 차례 지내는 것 때문에 말 나올까봐 큰애 너한테 장만하는데도 부르지 않고 작은애랑만 다 했다. 그런데 어디서 감히 나서서 설치는 거야? 그렇게 한참 어머니께서 말씀하시자 갑자기 형님이 이제 저요 시댁에 발걸음 안 할 거예요. 그렇게 아세요. 하더군요. 어머니께서는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을 하시고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 가는 대로 해라. 대신 우리 죽기 전에 유산은 다 작은애랑 신우이한테만 줄 테니까 한 푼도 받을 생각 하지 말아라. 단호하게 딱 잘라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형님께서 억울하시다고 하시면서 울더군요. 그러시면서 어머님은 동서 들어오고 나서부터 많이 변하신 거 아세요? 동서 들어오기 전에는 저한테 이러지 않으셨는데 동서만 예뻐하시고 너무하세요. 라고 하시며 악을 쓰며 울다 갔어요. 형님이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 편애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 시댁 얘기를 잠깐 하자면 지금 시어머니는 신랑의 친어머니가 아니세요. 신랑 친어머니는 아들 둘 낳으시고 마지막으로 신우를 낳고 산후병으로 고생하시다가 한 달 후에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아버님은 갓난아이와 어린 두 아들 때문에 재혼을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재혼이신데 이혼 사유가 불임으로 쫓겨나셨다고 해요. 갈 곳이 없던 어머니는 친정으로 갔는데 친정마저도 쫓아내셔서 식당, 공장 전전하며 일하시다가 중매로 아버님을 만나신 거라고 들었어요. 아이를 정말 좋아하시는 어머님은 세 남매를 친자식 못지않게 잘 키우셨어요. 어머님은 이런 일이나 집안일 문제가 있어도 큰 아주버님을 나무라거나 큰 소리 한번 내는 것을 못 봤어요. 어머니께서 다 끌어 안아주시고 참으시더라고요. 이번 일도 크게 난리가 났을 때 아주버님이 형님을 뭐라 하시려고 하자 어머님은 괜찮다고 하시면서 오히려 아주버님 등을 쓰다듬으시면서 미안하다고 하시더군요. 이렇게 착하신 저희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 같아서 너무 좋아요. 물론 손주들도 너무 잘 봐주세요. 시댁이 바로 옆집인지라 제가 일하고 있어도 너무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은 어머니께서 키워주셔서 용돈 드리고 있는데 나중에 더 얹어서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부모 잃고 혼자인 제가 어머님은 너무 안쓰러웠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당신 모습이신 것 같아서 저를 챙겼다고 해요. 그래서 혼자 음식하면 재미없으니까 같이 해서 나누자. 그리고 넌 친정에 너 혼자니까 차례 네가 지내야지 하시며 배려까지 해주셨던 거고요.
그 사정을 다 아는 형님이 저러니 저는 너무 서운하고 서럽더군요. 어머님 말씀대로 차례를 시댁과 같이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또 안 지낼 수도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의 댓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어머님 하자는 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형님이란 인간은 어디서 굴러먹다 들어온 건지 그 와중에도 재산은 탐이 나나 보네요. 아주버님이란 사람은 내용을 전혀 모르지도 않을 것 같은데 너무 가만히 있는 거 아닙니까? 아들부터 족쳐야죠. 두 번째. 큰며느리 하는 꼬라써니 보니 어머님이 벼르고 있다가 쫓아낸 거지. 쓰니 때문에 절대 쫓아낸 게 절대 아닌 것 같네요. 원래 재산은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거 아니므로 재산은 쓰니 집에서 계속 지내는 게 좋을 것 같고 명절에 큰아들 부부 없이 가족끼리 오붓하게 보내시면 될 것 같네요. 집에 잘하는 며느리랑 시집에 발길도 안 하는 며느리 누굴 더 좋게 볼지는 누가 봐도 당연히 아는 얘기고 큰 며느리 개소리하다가 자기가 알아서 떨어져 나간 거니 쓰니가 죄송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시어머님 말 들어요. 형님이 못돼 처먹어서 말을 저 따위로 하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마지막 댓글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사연과 댓글 여기까지였고요. 많은 공유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보시기 바랍니다.